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6시 방송은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만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핫한 비만 주사제부터 운동이나 개인의 의지 이런 여러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고도 비만의 곤레에서 여러 비만 치료를 경험하시고 비만과 싸워온 기록을 직접 담은 책 비만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장영호 교수님과 함께 오늘 교수님의 비만 치료기 그리고 비만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이 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좀 이 책에 대해 함께 소개해 주시러 왔는데 저도 이 책에 좀 읽으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직접 좀 비만을 겪으시면서 이런 비만과의 싸워왔던 과정 그리고 비만에 대한 정보를 나오셨는데 좀 어떤 배경으로 이제 집필을 하시게 된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네. 심장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서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계속 고도비만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최근까지 세상에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도비만 탈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방법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어 의사가 된 뒤로 인제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방법을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널리 알려 드리고 고도비만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깨달으신 비만 치료의 과정들을 직접 좀 녹여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런 얘기 해볼 테니까요. 책에 대한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또 시청하시면서 좀 비만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에 대한 얘기 끝나고 마지막에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이 책이 좀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잘 알아봤는데 좀 직접 비만과 싸웠던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럼 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정도로 비만이셨었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은 제가 교수님을 보기에는 그렇게 막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비만이다.'라는 감은 잘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초등학교 1 학년 이후로 한 번도 인제 날씬했던 적이 없고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비만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달리기는 뭐 꼴찌는 도맡아 놓은 것이고 체육 활동에 잘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학교 1 학년 때 이미 100 킬로 넘은 상태였고 대학 졸업하고 인턴 때 107 킬로, 108 킬로 그리고 전공의 과정 끝날 때쯤에는 인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118 킬로 정도까지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제 키가 이제 180 정도인데 118 킬로 정도면은 이제 BMI로 37 정도, 36에서 37 정도 되는 고도 비만, 3 단계 비만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면 30 정도가 넘으면 고도 비만인 건가요? 언제부터 고도 비만인가요? 고도 비만은 인제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BMI가 25 이상이 되면은 1 단계 비만, 네. 그리고 30 이상이 되면은 2 단계 비만, 35 이상이 되면 3 단계 비만이고 이것을 고도 비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도 비만 상태로 약간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지내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만이셨던 거를 겪으시면서 좀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비만인이 겪는 그런 감정들이나 경험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좀 어떤 고통들을 겪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생활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데 국내 기성복 매장에서 맞는 옷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메이커에서 허리 사이즈 최대 36에서 38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이즈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가끔 1-2 년에 한 번씩 미국에 학회를 가게 되면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비만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인제 옷을 입어 보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구입해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왔고요. 사실 인제 중고생 때까지는 인제 뚱뚱한 데서 오는 그 자존감 상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시선이 신경 쓰이고 자신이 없으니까 인제 식당에서도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인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그 이제 수련 과정을 밟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약간 생업에 전념하시면서 네, 바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련 과정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이제 가장 사실 저를 괴롭게 한 것은 이제 건강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강상의 위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제가 겪은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일본 스모 선수들이 낮잠 잘 때 쓰고 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걸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죠. 아. 이 지속적 양압 호흡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행 갈 때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이 오면 이제 질식하는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때 급격하게 혈압이 오릅니다. 아, 네. 이런 일이 이제 매일 밤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혈관이 빨리 늙고 그리고 혈관이 터질 수 있고 그리고 죽상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일이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일찍 나타난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비만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이 각종 좀 위험을 야기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겪은 것은 이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환자가 모두 비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만은 이제 부정맥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심방세동 이전 단계인 심방빈맥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어요. 심방세동까지 가게 되면은 심장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어서 삐떡을 형성하고 이것이 이제 혈류를 타고 날아가서 뇌졸중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정맥의 가슴 두근거림 증상 자체가 극도로 괴로워서 물론 이런 증상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느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비만 환자가 일찍 죽는다 이런 것은 통계에서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뭐 239개 연구를 합쳐서 1,060만 명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BMI 25에서 5 이상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40%씩 증가한다 이런 것이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그래프가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통계인데요. 나이대별로 비만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위에 보시면 이제 2단계 비만병 유병률이기 때문에 BMI가 30에서 35 구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3단계 비만병 유병률이기 때문에 BMI가 35 이상인 것입니다. 혹시 저 색깔별로 차이가 어떤 건가요? 파란색이 남자고 빨간색이 여자 그리고 초록색은 그 평균입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상하게 55세에서 59세 이상 구간에서 비만 환자들의 숫자가 대체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네요. 네. 3단계 비만병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죠.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연령대가 높아지면은 살이 잘 빠지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수명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아져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만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게 많이는 들었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책을 보니까 수술도 하셨었고 책 표지에 적혀있던 것처럼 마운자로도 직접 마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치료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좀 고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좀 직접 해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특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치료를 제가 소위 이거 치료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죠. 네.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걸 다 해보신 거예요? 예, 이거 다 해봤습니다. 네. 다 해봤는데 전부 다 효과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효과가 세게 나타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고 너무 가혹하거나 힘들어서 지속할 수가 없고 또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법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치료법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이 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호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진짜 이상하구나. 그리고 나는 진짜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성공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에도 실패가 반복되면 더 약간 자신감이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해 보셨을까요? 비만에 네.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 이게 왜 사실이 아니냐면은 이제 고도비만 환자가 BMI 25 지점까지 체중 감량하고 유지하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운동량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절식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고 운동만 해야 되는 거의 그런 거예요? 식이죠.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잘못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치열하지 않고 평온하게 자연스럽게 살면서도 BMI 25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고도비만 환자 100명 중에 그 방법으로 고도비만 탈출하는 환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법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학 영역에서 어떤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려면 최소 절반 이상 환자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운동과 식이요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고도비만을 탈출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무리 살찐 사람 보면 운동하고 식단 노력하면 되지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삶의 질을 망가뜨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그게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인터넷에 보면은 뭐 네.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고도비만 환자가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비만을 벗어날 정도로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내분비 내과 의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비만과 이제 이런 힘듦들을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만과 싸우시면서 비만 자체에 대한 고찰이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조금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뭐 개인의 노력으로 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건 질환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었는데 왜 이제 이런 비만을 질환으로 바라봐야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걸까요? 좀. 제가 이제 고도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고도비만인 분들은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로 한 분도 못 만났고 지구상에 어디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고도비만 치료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 본인이 그 환자에 해당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도비만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력한 병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은 이 체중 셋 포인트, 이것은 제가 새로 제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한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네. 한 가지 이론입니다. 체중 셋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어서 체중 감량이 극도로 힘들고 감량에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도 반드시 다시 체중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고도비만 환자가 체중 감량하려고 할 때는 셋 포인트에서 멀어질수록 극도로 심한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지방을 잃지 않으려고 총력전을 벌인다는 그 느낌을 실제로 몸으로 받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체중을 잃지 않으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개인이 자기 의지로 이걸 이겨낸다. 잠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숨 오래 참기 경기 같은 거입니다. 외부의 개입 없이 이 체중 셋 포인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런 원점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요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약간 계속 돌아오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잘못된 체중 세트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뭐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 고도비만 환자들은 이 잘못된 체중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치 제가 책에서 이제 공부보다 살 빼는 게 어렵다 이렇게 적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는 하다가 힘들면 쉬어도 공부한 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좀 쉬었다 다시 이어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살 빼는 걸 중단하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그 체중이 도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 빼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고도비만 환자가 살 빼고 유지하는 동안은 이 뜨거운 발판 위에 올라가서 발 구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부의 힘이 개입되어야만 이 체중 셋 포인트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은 체중 셋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질환인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로 하기에는 조금 계속 그걸 억제하려는 몸의 반응이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영국에서 17만 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비만 환자 중에 살을 빼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치료법이 있고 훌륭한 네. 치료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중을 빼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치료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은 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지만 이것이 고도비만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리포트인데 체중을 감량하는데 아까만큼 크게 감량하지 못했더라도 13.6kg를 감량을 했는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5년 후에 10% 이상 체중 감량 유지자가 8%밖에 안 됩니다. 유지를 못한다. 이미 다 리포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자력으로 고도비만을 왜 탈출할 수 없는지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 포인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키가 180인 사람이 이제 고도비만 BMI 35에 해당하는 113kg라고 하죠. 그런데 고도비만 탈출하려면은 이제 BMI 25가 되어야지 비만 시작 포인트니까요. 네. 113kg에서 81kg까지 빼려면은 32kg가 빠져야 됩니다. 네. 32kg를 빼고 유지한다?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해야 그리고 밥도 적게 먹고요. 그래야지만 겨우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유지를 못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32kg가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감이 오는데 거의 어린아이 하나를 몸에서 떼어나는 정도잖아요. 저희가 마트에 가면은 네. 쌀이 요즘에 10kg 단위도 있지만 이제 10kg로 하면은 3개고요. 20kg로 하면은 이제 하나 반이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제 주위에 아주 날씬하신 우리 PD님 같은 분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아무것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데 등에 쌀자루를 이렇게 크게 늘 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도비만 환자들한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하라 이런 조언이 상당히 공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게 막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하면 뭐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과도한 운동이 그렇게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게 사실인가요? 물론입니다. 네. 특히 이제 고도비만이 되어 보면은 네. 뭐를 느낄 수 있냐면 계단을 내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그 무릎과 발목에 느껴지는 그 위화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찾게 되고 생각보다 생활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살을 빼기 힘들고 또 유지조차 힘들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32kg를 빼는 것이 뭐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힘든 것인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좀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제는 얼마나 이제 고도비만을 탈출하는 것이 힘든가를 예. 알아봤습니다. 예. 저는 치료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게 여러 치료에 대한 걸 몇 가지 겪어보셨잖아요. 네.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조금 뭐 치료를 하면 좋을지 뭐 이 내용 살펴보고 그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네. 고도비만 환자들은 체중 셋 포인트가 정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차가 탈선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체중 셋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체중을 정상까지 감량하려면 방법이 이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이제 셋 포인트를 이길 정도로 물리적으로 강력하거나 네. 아니면 셋 포인트 자체를 약간 그 혼선을 줘서 일시적으로라도 바꿔놓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이 고도비만 탈출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체중 셋 포인트를 이기는 치료가 물리적으로 체중 셋 포인트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치료가 비만 대사 수술이고 그리고 셋 포인트 자체가 잘 유지될 수 없도록 내분비 대사 체계를 바꿔주는 약이 그러나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 소매 절제술을 받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체중 감량이 거의 26kg 이렇게 되었다가 6개월 만에 26kg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년 반 정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90kg 정도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점점 그 식탐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짧은 간격으로 계속 많이 먹는 그런 습관들이 되살아나면서 몸무게가 102kg 그러니까 BMI 30을 조금 넘는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전에 감량을 시작했던 116kg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분비 대사 체계가 여전히 116kg라는 그 셋 포인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살이 찌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이제 올라가면은 몸에 이제 다시 건강 적신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체중 감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는 비만 치료 약물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더라도 그 몸은 자체는 그 원래 체중에 좀 적응돼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중이 이제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네. 이제 체중이 막 엄청난 속도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아마도 놀라는 것 같아요. 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총력전을 벌이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체중으로 갈 수는 없는데 이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지향은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식욕이 계속 그렇습니다. 증가한다거나 단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니커즈라든가 뭐 자유시간 이런 음식 정말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전만큼 세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좀 덜 세게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이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세트 포인트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이제 이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세트 포인트로 돌아갈 것은 뭐 자명한데 네. 그렇지만 이 약을 투약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 세트 포인트가 예전에 그 116kg라는 엄청나게 높은 세트 포인트는 지향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체중 감량이 되어서 제가 지금 80kg 정도에 있는데 이 80kg 정도를 유지하는데 괴로움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제가 뭐 하루하루 이렇게 자제력과 인내 그리고 인고를 거치면서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잘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데 콜라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제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재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그 대사 체계를 교란시킨다기보다 이제 바꾼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116kg라는 그 잘못된 셋 포인트를 유지할 수 없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치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어떤 거부터 하면 좋을지 현재 비만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면 좋은 비만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의 이상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가역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다 보니 네. 수술부터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 세마글루타이드나 터제파티드 같은 그런 GLP-1 약제들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고 비만 대사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 만에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6개월 만에 체중 감량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 교수님의 예, 데이터인 거죠? 이건 제 데이터입니다. 네. 제가 매일 인바디 측정을 해서 적은 그래프인데요. 지금 제가 실시간 질문에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근육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이미 지방이 몸에 많은 환자들은 지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지지 근육 빠지는 것은 그건 나중에 한참 지나서 빠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경 쓸 문제가 일단 아니라는 일단 거죠. 불부터 꺼야죠. 네. 예, 집기류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을 걱정하는 좀 다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근육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근육이 걱정되어서 그 높은 체중으로 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이 제 보십시오. 사실 이 비만 대사 수술 받고 나서도 근육 빠진다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육은 굉장히 조그맣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제가 이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뭐 굉장히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지방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지방이 네.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술장에서 봐도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6개월 만에 불과 6개월 만에 체중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볼 때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위 소매 절제술을 통해서 그 위에 부피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몸무게가 89kg 정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직접. 그렇죠. 네. 이상하다. 어떻게 위를 3분의 2나 절제해냈는데 나의 최저 몸무게는 89kg인가? 내 몸은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죠. 더 떨어질 걸 기대하셨는데. 그럼요. 네. 원래 비만 체형이 아닌 분들이 만약에 이제 위암 같은 것이 걸려서 이제 위 부분 절제술이나 전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정말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상당 부분의 그 위를 절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몸무게가 89kg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16kg에서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27kg가 빠졌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나는 BMI 25에 도달을 못하는 것일까? 스스로 내 몸이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소위 그 GLP-1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 2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되어서 이제 저는 2가지 다 맞아봤고요. 네. 이제 출시 시기에 따라서 먼저 나온 걸 맞다가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이제 갈아탔는데 이 약은 몸에 이제 아주 여러 곳에 다각도로 작용을 해서 고도비만 셋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에너지 저장, 영양분 흡수, 포만감, 식욕 여러 계통에 작용해서 이 고도비만 체중 셋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아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이 약의 주요 효과가 아니라 이 약이 하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만큼을 이런 약 투약 없이 그냥 먹었다면 저는 다시 100kg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굉장히 적게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적게 먹는 건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적게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식욕 감퇴뿐만 아니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좀 지방으로 흡수하는 비율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제가 그 고도비만 환자로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걱정 없이 콜라도 마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양념치킨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 특별히 많이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것도 엄격하게 더 지키고 있으면 제가 지금 80kg가 아니라 76kg, 75kg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쁜 습관을 하루아침에 없애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지금 80kg 정도가 일단 한계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80kg 정도면 이제 가까스로 이제 BMI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에서 대략 만족을 하고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심기일전해서 체중을 추가로 또 감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늘릴 생각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 말을 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먹고 싶은 걸 조금 먹으면서도 이렇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치료제가 가지는 굉장히 좀 삶의 질 보존 효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회식 같은 것을 전혀 기피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네. 병원에서 일어나는 병원에서 이제 생기는 회식들을 전혀 피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좀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제 맹렬하게 막 이제 방에서 이제 일을 한다든지 환자를 보다가 점심때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이제 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깜빡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제가 종전에 거의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만 치료제가 근본적으로 대사를 바꿔주는 대사 전환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과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치료법, 비만 대사 수술과 이 치료제들을 어떻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당뇨협회에서 내놓은 그런 지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는 항상 그 운동과 식이요법을 근간에 놓고 하던 것을 이제 GLP-1 유사제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약물 치료하는 것이 주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고, 운동과 식이요법은 권장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최대 용량까지 증량해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체중 감량이 안 된다면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GLP-1 비만 치료제는 부작용이 흔합니다. 근데 많은 부작용이 정확한 용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1단계를 거치지 않고 2단계로 간다든가, 뭐 나는 너무 뚱뚱하니까 바로 2단계부터 맞아도 될 거야, 이런 식의 접근법, 이런 것들은 이제 남보다 훨씬 더 심한 부작용을 겪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주 치료법으로 인정될 정도로 효과가 탁월하고, 네.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은 권장 사항에 해당할 정도로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WHO나 이 미국 당뇨협회에서 예전에는 이 운동과 식이요법 말고 어떤 특정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작위 배정 연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뚜렷하게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정말 인식 개선에 좀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제 GLP-1 유사제 비만 치료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치료의 핵심이 되었다, 이런 걸 알아봤는데,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나왔던 부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GLP-1 비만 치료제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오심, 구토, 변비, 설사, 이런 것들입니다. 저도 실제로 좀 겪어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작용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약을 투약하지 않고 있던 환자가 새로 투약을 하기 시작했거나, 또는 투약을 하던 중에 용량을 단계를 올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부작용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부작용이 약하게 느껴지면서 적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용량을 막 건너뛰고, 또는 뭐 각 용량별로 4주씩 써달라는 어떤 그런 그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병원에 실려가서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럴 정도의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빼고 싶다고 해서 바로 고용량으로 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뻔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제 먼저 나온 유사 치료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를 맞다가 이제 살짝 그 오전에 그 오심이 있는 증상이 있어서 요게 이제 터제파티드는 없다던데 한번 갈아타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세마글루티드는 이제 5단계 최고 단계를 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최고 단계를 맡고 있는데 바로 마운자로 1단계 터제파티드 1단계로 가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또 무슨 그
부작용을 겪을지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단계부터 했고, 저는 그래서 부작용을 1단계 4주 쓰고 2단계로 올라간 다음에 2단계를 쭉 맞고 있는데 별로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최고 단계를 여기를 맡고 있다고 해서 넘어갈 때도 바로 최고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1단계부터 하는 것이 조금 예, 안전한 안전을 거죠.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뭐 2단계로 넘어갔는데 터제 파티드 2단계로 넘어갔는데 괜찮았다는 분도 있지만, 그런 괜찮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따를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적응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아닌 것을 자꾸 부작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68주 동안 이제 세마글루티드를 맞았다가 끊은 환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20주까지 가면서 다시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마치 이 세마글루티드라는 약이 요요 현상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인 것처럼. 예. 네. 이거는 이 비만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약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죠. 고지혈증 약 끊으면 다시 지질 프로파일이 나빠집니다. 그걸 가지고 요현상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비만이라는 것은 만성 질환이고 셋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셋 포인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던 이 버팀목인 이 세마글루티드를 이제 중단해 버리면 다시 원래 116kg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이제 맞기 시작하는 분들이 이 약을 나중에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도비만 환자라면 이거는 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응을 하고 감량을 하고 본인의 노력을 보태서 적은 용량으로 유지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끊으면 굉장히 그 체중 감량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체중 재증가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약을 좀 꾸준히 드시는 것처럼 좀 고도비만 환자들에게는 이런 비만 주사가 좀 만성질환 약처럼 꾸준히 맞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네, 되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럼 평생 이걸 맞을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계획은 이제 개인적인 계획인데 네. 더 좋은 약이 나오면 갈아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약값이 비싸다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 참 큰 문제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특허가 풀리고 카피약들이 나와서 좀 더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치료를 받지 않고 고도비만 상태를 유지하면, 누가 저보고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 약을 맞을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약을 맞고 또 수술을 받고 하면서 고도비만을 탈출하지 않으면 노인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야식을 적게 먹게 되어서 사실상 그 지출과 그 수입 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옷값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조금 뭐 너 나중까지 맞을 거야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네. 빨리 지금 맞는 것이 건강을 위한 일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값이 좀 싸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것은 10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의사로서, 교수로서 병원에서 지켜보면서 제약회사들이 그 신약 하나를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동안의 그 노력과 그 수입된 그런 자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값을 낮추라고 제약회사에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내용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조금 이게 워낙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남용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예. 좀 이런 비만 치료제를 권하지 않는 사람, 맞으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BMI가 25보다도 낮은 분들은 이 비싼 약을 맞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 포인트가 완전히 망가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건강과 체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MI 25 이하면 첫째로 이 약을 좀 맞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교과서적인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만성 췌장염의 이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갑상선 수질암의 이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또는 현재 임산부이거나 2-3개월 이내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치료제를 맞지 않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 비만 치료제를 맞는데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 네네.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비만록 서적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좀 비만에 관련된 경험과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비만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겪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께 조금 직접 비만을 겪으신 교수님의 입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또 살을 뺐다가도 잠시만 방심하면 다시 살이 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고요. 이 스프링을 눌러놨다가 손을 떼면 바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그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체중 셋 포인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체중 감량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비만 치료제와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고도 비만을 꼭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과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솜씨가 좋으시기 때문에 수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 환자인 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완전히 똑같아요. 아이스크림 퍼먹고 밤에 양념치킨 먹고 물보다 콜라를 더 좋아하고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퇴근길에 항상 저녁에 뭘 맛있는 걸 먹을지를 고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고도비만 환자들이 빨리 고도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또 고도비만 환자들의 가족들이 고도비만 환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희망을 가지고 고도비만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 책에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소견과 그리고 직접 고도비만을 겪은 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공감적 내용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현재 굉장히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비만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경험과 그런 의사로서의 소견을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에는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JH님 질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운자로 좀 맡고 계신 마운자로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당뇨 환자가 아닌데 맞아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마운자로는 많이 알려져 있기로 이미 이제 당뇨약을 개발하던 중에 그 약의 약효로 체중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마운자로도 마찬가지고 당뇨약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름만 다르게 당뇨약으로 많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비만이 심한 분들은 맞아도 되고요. 실제로 당뇨 환자가 맞을 경우에는 그 당화혈색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말아야 하는가?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BMI 30 이상 비만에 해당하신다면 충분히 위고비 마운자로 맞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처방 기준이 지금 있지 않나요? 그 27 이상 처방 뭐, 기준이 네.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강제 기준이 아니고 네. 권장 사항이고 사실 이제 BMI가 극도로 높지 않더라도 이제 당뇨가 같이 있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약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 동동이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만 좀 효과적인지 비교적인 경도 비만에서도 의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음. 사람만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경도 비만에서도 맞는 분들이 많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를 보는 분들은 예 대부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그 용량을 이렇게 함부로 올리지 않고 네.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그냥 두 가지 약제 모두 1 단계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많고 어 사실 체중 셋 포인트라는 거는 BMI 26이나 24인 사람도 똑같이 셋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몸무게 73 킬로라서 안 뚱뚱한데 어 5 킬로 더 빼서 더 날렵해지고 싶어. 그것도 사실은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중 셋 포인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인제 쓰실 수는 있는데 어 저는 가정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내분비내과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자판기처럼 이렇게 처방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도 책임지기가 어렵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 잠깐 얘기 나눴던 내용인데 바람결의님 질문입니다. 좀 이런 비만약을 맞으면 근육까지 같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손실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신경 써야 하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굉장히 뚱뚱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보다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상당량 감량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하고 근육하고 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뚱뚱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환자들이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같이 빠집니다. 지방이 훨씬 먼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 손실이 걱정이 되시면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고 적절히 그 트레이너의 코치를 받으셔도 좋고 맨몸 운동을 하셔도 좋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스트님께서 이제 비만일수록 심장에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인제 제가 인제 심장 혈관 질환을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만이 있게 되면은 당뇨가 잘 오고요. 그리고 당뇨는 인제 혈관에 극도로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에 인제 혈관 독성이라고 해서 높아져 있는 포도당 레벨이 혈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안에 찌꺼기가 끼게 만들고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인제 지금 사실 비만에서 심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지름 2mm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혈관이 있어요. 근데 그 혈관들이 안에가 좁아져서 몇 군데밖에 안 좁아진 분들은 인제 내과 선생님께 시술을 받게 되고 아주 여러 군데가 좁아진 분들은 인제 저희 흉부외과에 오셔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인제 보통 큰 시술이 아니고 보통 굉장히 중한 시술이고 또 중한 수술입니다. 수술 받고 나서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의 인제 가장 중요한 근간이 이제 고지질 혈증,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고지질 혈증을 피하고 그리고 당뇨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만이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심장에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너님이 이거 비만과는 좀 상관없지만 흉부외과 관련 네. 질문 네. 주셨습니다. 네. 대동맥류와 이제 기계판막, 심장판막 수술을 한 남편이 계속해서 몰래 담배를 피웁니다. 네. 흡연이 이런 수술을 하신 분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제 사실 흡연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병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대동맥류나 기계판막, 심장판막 수술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흡연이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통계가 뭐 아주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요. 저는 담배도 참 비만처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흡연량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그래서 "담배를 끊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끊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좀 피워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예. 좋다 이렇게 권고의 말씀 네. 드리고
네, 네.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릴리아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여자한테는 마운자로보다 위고비가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경구용도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좀 생각도 함께 뭐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꼭 성별과 아주 결부되지 않고 이 말씀하신 내용 반대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마운자로가 더 부작용이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용량부터 서서히 올리고, 원래 4주마다 한 번씩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꼭 4주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8주 이렇게 12주 맞고 그다음에 올라간다든가, 적응이 충분히 되고 나서 올라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전이거든요. 나 8주 맞았는데 몸무게 뭐 2kg, 3kg밖에 안 빠졌어, 이런 식의 접근으로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최소 보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구용은 아직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았는데 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약효가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주사제만큼 나와줄지. 약효가 만약에 주사제만큼 나온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두 개의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작용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네. 경구용 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더 질문 주신 뭐 상민님이나 언제나 그대로처럼님은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지금 답변드려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댓글 남겨주신 뭐 박옥순 선생님이나 뭐 최선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영호 교수님과 함께 직접 비만의 이야기를 담은 비만록 살펴봤는데요. 저도 좀 읽어보면서 이게 고도비만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경험들을 직접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런 치료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직접 고도비만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비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비만록을 읽어보시고 비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시고 치료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영호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과 서적 감사드리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립니다.